안녕하세요. 자, 33회 공인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 이론 과정. 오늘 이제 10주차 마지막 시간이죠. 지난주에 건축법 이어서 잠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으로 진도를 준비할지도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진도는 475페이지 공개 공지 여기 표시됩니다. 475페이지입니다. 475페이지 오셔서 제2절 공개 공지 여기 펼쳐 두시고요. 공개 공지하고 세 가지 특별 건축 구역은 나중에 사무리하고 안 할 거고요. 공개 공지하고 건축 협정하고 결합 건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를 이제 하고 건축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75페이지 공개 공지를 펼쳐 두시고 앞을 잠깐만 같이 볼까요? 자, 건축법상 공개 공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잘 나와요. 공개 공지. 쉽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이제 줘야 될 테마가 공개 공지가 됩니다. 공개 공지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이 도로가 있습니다. 강남대로 정도 생각하죠.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상 도로에는 보행도로가 포함되어 안 돼요. 인도. 보행로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까지 이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지가 있죠. 도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은 자, 이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깁니다. 공지로 남겨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건축하지 않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공지다라고 해서 공개 공지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여름철에 대로 도시를 이제 이렇게 걷다가 그 떼약볕에 잠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용도 지역에서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건축하면은 대지 면적의 10% 범위안에서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땅이 한 평 없어도 우리가 도시를 걷다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공개 공지 규정 때문에. 자, 그러면은 세 가지를 꼭 외워야 돼요. 세 가지를. 자, 공개 공지가 무엇인지 아셨으면 공개 공지가 필요한 용도 지역, 공개 공지가 필요한 용도 지역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29개 용도 가운데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건축하는 건축의 규모가 어느 정도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 이제 공개 공지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 세 개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시면 한 문제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공개 공지 확보가 필요한 용도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475페이지 봅니다. 475페이지 보시면은 박스에 들어오시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자, 일반 주거지역 첫 글자 1 동그라미 합니다. 머리 글자 준주거지역 준. 그래서 외울 때는 1준이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어떻게 오죠? 1준이.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 밑줄 것이고 상업지역 첫 글자 상. 중공업지역 준. 그래서 1준이와 상준이 그렇게 오시면 되죠. 그리고 4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사, 시장, 군수, 측량, 즉 허가권자가 밑줄까요?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혹은 줄것죠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 공간 지역도 공개 공지 확보 대상이 됩니다. 자, 도시화의 가능성 할 때 가능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노후 산업단지 동그라미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준위와 3준위는 가능성은 크지만 그죠? 노후화됐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입니다. 1준위, 3준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공지 확보가 필요한 용도지 어떻게 되죠? 1준위와 상준위 그렇게 얻으시면 되죠. 나중에 이제 1준위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초등학교 동창인지
대학 친구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연습 조금 하시면 되지만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다. 근데 잠깐만요. 이런 도시지역에 녹지지역에 공개공지 필요할까요? 녹지는 다중이 많이 이렇게 뭐 통행을 하지도 않고요. 녹지 공간은. 그리고 녹지지역이니까 굳이 뭐 공공지를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없죠. 그죠? 주변에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자연적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녹지지역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또 전용 공업지역에 일반이 다중이 많이 통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전용 공업지역 이런 것도 공개공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중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통행하고 있는 곳이 공개공지 대상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상업지역은 뭐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지역 대상 지역이 되는 거죠. 공업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준공업지역만 1준위와 3준위 그렇게 의시고 그다음에 자 건축물의 용도가 어떤 용도에 해당하면은 건축물의 용도가 어떤 용도에 해당하면은 공공지역 대상 용도가 될까? 이 암기해야 되거든요. 암기하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읽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줄 거 드릴게요. 자, 확보 대상 건축물에서 빨리. 자, 문화비 집회시설 밑줄 거요. 종교시설. 예를 들면 문화비 집회시설은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은 진짜 그 세종문화회관 대지 안에 이제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종교시설. 뭐 예를 들면 교회, 성당, 사찰도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돼요. 판매시설, 예를 들면 백화점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고요. 단 중요합니다.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미치고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판매시설이지만 공개공지 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수시설 중에서 미칠 거예요. 여객용 시설에 해당돼. 그 강남 고속터미널, 서울역 청사 이런 것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됩니다. 업무시설, 63빌딩, 현대 개동 사옥 이런 거 업무시설. 그리고 숙박시설은 뭐죠? 호텔. 서울시내 특일급 호텔은 대개제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문화비 집회시설부터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해당 용도로서는 꼭 외워야 되면 줄 거죠. 바닥 매장학계가 얼마? 5천. 바닥 매장학계가 5천 조 이상이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공개공지 확보가 필요한 용도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문화비 집회시설, 종교시설, 뭐 숙박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인데 여객용 시설, 그리고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 이렇게 암기를 좀 하시고, 자, 이렇게 확보 대상 용도 지역에서 확보 대상 용도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규모가 바닥 면적 합계 기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이라면은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확보 대상 면적 밑에 봐요. 박스 밑에 봐요. 2번, 양괄호 2번. 자, 공개공지 확보 대상 면적은 미칠 거죠.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분의 10 이하.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부분에서 조례로 확보 면적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자 넘겨서 그러면은 여보세요. 그 비싼 강남 대로변의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건축합니다.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고 그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나무도 심고 긴 의자도 가져다 두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공개를 했다면은 그 건축주는 상 줘야 됩니까? 벌 줘야 됩니까? 상 줘야죠. 그래서 공개공지를 확보한 건축주에는 자, 박수 봐요. 박수 봅니다. 용적률, 해당 지역의 주민들 줄 거죠? 용적률이 얼마? 1.2배를 완화해줘요. 그리고 2번 높이 제한. 해당 건축물의 적용되는 줄 거죠? 높이 기준 1.2배까지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공지, 대지의 일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을 했지만 또 용적률과 높이 기준이 완화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주도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볼, 손실을 받을 이유는 없죠. 네. 그 다음에 아버지 이제 6번에 오셔가지고 6번에 오셔서 행비전에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자, 공개공지를 제공하면은 연간 60일 이내에 미칠 거예요.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밑줄 쭉 보세요. 문화행사를 열거나 공개공지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백화점에서 시민들에게 앞마당을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은 그 공개공지에서 이열 상품 판매전 등 네, 이렇게 판촉 활동이나 문화행사 등이 합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공개공지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477페이지 보면은 제3질의 특별건축구역이 나와 있을까? 얘기 안 봐요. 특별건축구역은 이거 단독 출제가 한 10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한 10년에 한 번째 나와요. 그 10년에 한 번째가 지난해 나왔어. 그리고 확률로 보면 앞으로 8, 9년 동안 출제 가능성이 단독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3월에 시학습할 때 간단하게 최소한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대신에 공개공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아주 핫하죠. 네, 건축협정하고 계략건축. 이거는 뭐 둘 중 하나는 매년 여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건축협정하고 계략건축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재 485페이지 봐요. 485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 오시면은 7번, 큰 7번에 건축협정 나와 있습니까? 별표예요. 별표하시고, 출제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작년에 안 나왔죠. 지난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건축협정, 네, 별표 놓고, 일단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 들고, 개요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미치는 것이면 되지 뭐. 자, 건축협정, 건축협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건축협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를 이해를 하고 교재를 보셔야 되죠. 자,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 드시고, 네,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거 아닙니다. 설명을 들으세요. 자, 건축협정이 무엇인가요? 개요를 설명드릴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4개가 있어요. 대지가 자 A 대지, B 대지, C, D 이렇게 4개의 대지가 있어. 자, 그때 말이야. 그때 지난주에 배웠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의 몇 미터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까? 지난주에 배웠잖아. 몇 미터? 2미터.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D 대지 있잖아요. D 대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는 면적, 도로에 접하고 있는 면적이 2m가 안 돼. 네, 1.5m가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D 대지는 단독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다. 즉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다. 한마디로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건축할 수 없어. D 대지는. 그다음에 주차장법상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법상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대지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 적용.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주가 적용 조치를 해야 돼.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A 대지, B 대지는 C 전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제 초가 있기 때문에 2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네,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대지에 전부 건축하지 못하고 일부를 적용해야 되죠. 그다음에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이라면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죠. 주차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죠. 이렇게 대지 면적 중에서 적용 면적 제외하고 주차장 면적 제외하면은 건축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4개의 대지에 A, B, C 3개의 대지에다가 건축을 합니다. 빌딩을 지었어요. 네, 빌딩을 지었는데 3개의 대지에 자, 각각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빌딩 3개를 지었으면 연면적 합계가 얼마죠? 3,0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토지 소유자 A, B, C, D 4개의 토지 소유자, 또 여기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가 마음속 따라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전원이 합의합니다. 전원 합의로. 그러면은 전원 합의가 필요하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하더라도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건축협정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 합의로 이 4개의 연접한 대지에 공동으로 건축을 하기로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협정합니다. 이것을 무슨 협정? 건축협정. 함께 연접한 4개의 토지를 대상으로 함께 건축하기로 협정하면 건축협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이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을 함께하기로 협정할 수도 있어. 그러면 대수선 협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것을 협정하면 리모델링 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전원 합의로 건축 등을 공동으로 할 것을 협정하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건축협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협정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이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협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협정을 하면은 손해가 있어야 될까요? 이익이 있어야 될까요?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축협정의 효과입니다. 건축협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효과로서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가 신청할 수 있어요. 맞벽으로 건축을 하면은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봐요. 아까 몇 개의 토지가 있었죠? 4개. 4개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 4사람이 협의해서 협정을 하면은 여기다가 맞벽은 2개의 건축물을 벽을 마주보게 건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건축물하고 건축물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전부 건축하니까 그만큼 같은 대지의 건축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죠. 그런 이점이 있다고.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허를 받아서 각각 허가받아야 됩니까? 허가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4개의 토지에 허가 한 번 받고 건축허 신청해서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건축협정이 체결된 연접한 4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하나의 대지처럼 일부 건축 관련 법 규정을 통합 적용, 일부 건축 관련 법 규정을 통합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대지 면적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입니까?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인데 협정을 하면은 4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그 법을 하나의 대지로 보고 법을 통합 정해 주니까 각각 4군데 4개의 대지가 모두 각각 2m 이상을 접해야 됩니까? 한 곳만 접하면 됩니까? 한 곳만. 그러면 아까 D 대지는 단독으로 건축할 수 없었죠? D 대지도 건축이 가능해지잖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통합 적용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조경에 관한 규정이 통합 적용되니까 4개의 대지가 각각 적용합니까? 한 곳만 하면 됩니까? 한 곳만. 주차장법도 통합 적용되겠죠? 주차장도 한 곳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4개의 대지 전부 건축이 가능한데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합니다. 적용 한 곳 해야 되죠.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겠죠. 그리고 여기다 빌딩을 짓습니다. 빌딩을 4개의 빌딩을 짓는데 벽을 마주보게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1개, 2개, 3개, 4개의 빌딩을 건축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각각 연면적 5,000제곱미터의 빌딩을 건축한다면 4개니까 얼마죠? 2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 연면적 2만 제곱미터로 건축이 가능하니까 건축주가 얻는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되잖아요. 이게 건축협정이에요. 이제 시험 쳐야 되니까
설명을 듣고 이제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방금 이 내용들을 밑줄 것들이 이렇게 교재에 있으니까 아셨죠? 네, 교재 오세요. 필요 없어. 다 밑줄 것들인데 뭐. 자, 485페이지 오시고요. 건축협정. 자, 건축협정 체결 동그라미 1번. 토지 동그라미. 빨리 해, 빨리.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소유자 동그라미. 지상권자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두 번째 줄에 미칠 거예요. 전원 합의로 줄 거예요. 전원 합의로 다음 중 한 개에 대한 지역과 구역에서 지금도 미칠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 대수선 동그라미, 리모델링 동그라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세 가지를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건축협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건축협정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건축협정을 할 수 있고요. 건축협정의 방법은 협정 참여자 가반수동입니까? 전원합의입니까? 전원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협정을 할 수 있죠? 건축을 공동으로 할 것을 협정할 수 있죠?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대수선을 함께 할 것을 협정할 수 있잖아. 그리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뭘 협정할 수 있죠? 리모델링을 함께 할 것을 협정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어디서 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역이 박선에 5개가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살짝 외워야 돼요. 자, 법상 건축협정이 가능한 곳. 기억번 제일 끝에 쓸 거죠. 지구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된 곳. 니은번 별표에 너무 중요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밑줄 걷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정된 정비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만 건축협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밑에 적어요. 주거환경 개선 밑에다가 아니야, 무엇이 아니죠? 재개발이 아니에요. 아니야, 재건축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재개발, 재건축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이잖아. 어차피 기존 건축으로 전부 철거해버리고, 그죠? 재개발되기 때문에 건축협정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만 건축협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중답 결정할 확률이 높잖아. 그 다음에 D곡번에 제일 끝에 철거지역입니까? 존치지역입니까? 존치지역 미출죠. 그 밑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등은 건축법상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건축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건축협정 대상지 4개 정도 살짝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잠깐 볼래요? 잠깐. 아까 건축협정 하기 전에 여기 토지가 몇 개 있었어요? 4개 토지가 있었잖아. 죄송한데 그 4개의 토지가 전부 소유자가 저예요. 죄송해요. 땅이 많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1인이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그 토지를 1인이 소유한 다수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법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박스 밑에 봐요. 동그라미 2번 읽어드릴게요. 밑으로 가요. 쭉 가요. 2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몇 인? 1인인 경우. 밑을 쭉 가요. 2개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읽고 지나가면 되죠. 그 다음에 487페이지 오세요. 책장 넘어갔어요. 빨리 와요. 487페이지 오른쪽 진리에 봅니다. 오른쪽 진리에 보면 건축협정 인가가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건축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을 하면은 국토교통부령이 작성받에 따라서 미칠까요? 건축협정 인가 끝으로부터 건축협정에 대해서 뭘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건축협정을 하면은 그 협정서에 대해서 건축협정서를 작성하고 인가 끝으로부터 건축협정에 대해서 인가 동그라미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야 그 건축협정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양가로 6번. 제일 밑에 양가로 6번 건축협정 폐지 이거 외워야지. 자, 협정 체결자 또는 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 동그라미 하세요. 체결돼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는 줄 거죠. 협정 체결자 전원 합의입니까? 가반수동입니까? 가반수동이 동의는 가반수동의를 받고 폐지에 관하여
인가구조로부터 뭘 받죠? 인가를 받아야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협정 체결자 뭐죠? 전원 합의. 폐지는 협정 체결자 다반수 동의로 폐지 인가를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밑줄 꺼드린 것들이 지문 속에 들어가서 정답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분량이 늘어났습니까? 상당히 줄었습니까? 줄었죠. 그 다음에 489페이지 오세요. 489 넘어갔어요. 489페이지 오세요. 빨리 나오시겠습니다. 489페이지. 489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10번.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이게 효가. 특례 뒤에다가 효가. 건축협정 체결의 효과가 돼요. 효과. 아까 두 개 설명해 드렸잖아. 동그라미 1번. 밑줄 쭉 끄시면 되겠네.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지금도 줄 거예요.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두 개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맞벽으로 건축을 한 자는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벽 건축하면은 네 개의 토지 소유자 각각 건축을 신청합니까?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합니까? 공동으로. 그러면은 허가 4번 받아야 됩니까? 1번 받아야 됩니까? 1번만 받으면 되는 거야.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린 거잖아요. 책 밑줄 끄드린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려가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별표예요.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끝에 줄 거. 다음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 구역 전부나 이를 대상으로 뭐 하죠? 통합 적용. 그래서 건축협정이 체결됐을 때 협정이 체결된 대상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법 관련 규정이 나와 있죠? 6개. 외워야 돼.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법 규정. 대지의 적용. 아까 말씀드렸죠? 적용 각각 합니까? 한 군데 하면 됩니까? 한 군데. 적용 줄 거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 한 곳만 접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통합 적용하잖아.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 줄 거예요. 건폐율 동그라미예요. 부설 주차장 설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등이 통합 적용 대상인데 중요한 것은 건폐율 동그라미 하죠.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건폐율은 동그라미 했죠. 건폐율은 통합 적용되는데 용적률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밑에다가 건폐율 뒤에다가 아니야. 뭐라고요? 용적률. 진짜 중요해.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협정이 체결된 4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건폐율은 통합 적용돼요. 용적률은 통합 적용되지 않죠. 그럼 봐요. 그 6개를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6개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 맞죠? 예를 들면 시험 준비 그렇게 하는 경우 용적률이 보이면 답이지 뭐. 그죠? 건축협정이 체결된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통합 적용될 수 있다. 믿겠습니까? X. 건폐율은 맞지만 용적률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니 뭐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질지 다 보이잖아. 여기까지 건축협정이었습니다. 책장 넘기죠. 490페이지 오셨어. 저 밑에 보면은 8번 결합 건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건축법상 결합 건축을 설명합니다. 설명 듣고 항상 저는 설명하면은 그냥 넘어갑니까? 교재 체크해 드립니까? 체크해 드리죠. 딱 밑줄 거드려 설명드린 것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메모만 하면 되죠. 네, 시작합니다. 결합 건축이 뭘까? 무지 헷갈려. 결합 건축하고 건축협정의 개념을 개요를 항상 이해해야 돼. 그래야 혼동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외워두면은 외웠는데 이게 결합 건축 내용을 외웠는지 건축협정을 외웠는지 시험 치면은 이제 마음대로 찍는 거죠. 틀린단 말이야. 개요. 그러니까 건축협정이 무엇인지를 타인에게 설명할 정도로 개요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 결합 건축이 뭐죠라고 말을 해야 돼, 말을.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 말을. 그죠? 결합 건축이 뭔지 보세요. A 대지, B 대지. 두 개의 대지가 있어. 여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요. 대답해요. 준주거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 지대한도는 얼마? 500. 50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게 되잖아요. 이런 건 바로 나와야 되죠, 이제.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으로 시작해서 50층 가다가 준주거지역은 얼마? 500. 50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봐요 이제 A 대지의 건축주. A 대지의 건축주는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500이잖아. 용적률 200%. 용적률 200%로 건축을 했어요. B 대지의 건축주는 용적률 500%를 모두 사용해서 건축합니다. 용적률 500%를 모두 사용해서 건축을 했어. 20층 빌딩이야. 근데 이 B 대지의 20층 빌딩이 건축 연령이 50년 됐어. 그럼 새 빌딩입니까? 낡았습니까? 다시 낡았겠죠. 이제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임대가 안 되는 거야. 어둡지, 배관이 오래되니까 녹물 나오지? 임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수 보강 비용, 건물 보수 보강 유지 비용은 눈덩이처럼 비용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은 사업성이 없잖아.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빌딩 20층 빌딩 하나 가지고 있다고 장롱 속에 200억을 넣어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빌딩을 다시 리뉴얼을 하냐고. 그래서 만든 게 계략 건축 제도인 거야. 그래서 오래된 빌딩을 철거하고 리뉴얼할 때 여기 B대지에 허용된 용적률이 얼마라고요? 500이잖아. 실제로 건축된 건 얼마라고? 200%의 용적률을 사용하여 건축했잖아. 건축하지 않은 용적률이 얼마 남아있죠? 300%의 용적률은 건축하지 않고 남아있잖아. 두 개의 대지 소유자 합의해서 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어. 그러면은 본래 해당 용도지 허용된 용적률이 500인데 A 대지에 건축되지 않은 용적률을 B 대지 소유자가 매매를 통해서 이것을 사올 수 있어. 돈 주고. 그러면 여기에 법적으로 허용된 본래 용적률이 얼마죠? 500. 매매를 통해서 확보한 용적률이 얼마죠? 300. 그러면은 아까 20층 빌딩 철거하고 리뉴얼할 때 용적률 500%로 건축합니까? 800%입니까? 용적률 800% 적용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20층입니까? 예를 들면 30층입니까? 20층 빌딩을 철거하고 지을 때 30층으로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본래보다 몇 개 층을 더 건축했죠? 10개 층. 그 10개 층을 분양해서 강남의 빌딩 10개 층 분양하면 수백억이 들어오겠죠. 그 돈으로 노후된 빌딩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가 계략건축이에요. 계략건축 제도 뭐고? 라고 누가 물으면은 두 개의 대지 소유자,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두 개의 대지 소유자 합의해서 용적률을 각각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합니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계략건축이라고 한다. 개요이하셨죠? 그러면 계략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 어딘지, 녹지지역의 빌딩 계략건축 용적률 허용해서 사업성이 없잖아요. 녹지지역의 빌딩 지어서 팔리겠어? 용적률 본래 80이고 100인데 빌딩이 있겠어? 그래서 녹지지역은 예를 들면 상식으로 계략건축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어디 될까? 전부 철거해버리면 재개발, 재건축 대상 정비구역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목적의 정비구역만 계략건축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것이 또 이해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략건축을 하려면 대지 간에 하나는 대지 하나가 서울이고 하나는 부산인데 계략건축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 100미터. 거리. 계략건축을 하려면 계략건축 협정 유지기간은 최소 몇 년? 30년. 이런 것들을 밑줄 것이면 되는 거죠. 계략건축, 자, 밑줄 꺼드리겠습니다. 교재 오세요. 속도가 빠르니까 잘 집중하다 오셔야 됩니다. 490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죠. 읽어봅니다. 계략건축 대상지. 다음 중 한 개당 지역에서, 자, 밑줄 거요.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 100미터 이내의 범위. 줄 꺼놓죠.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손 떼고 대통령 내의자는 범위에서 줄 것죠. 지금부터 끝까지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은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계략건축이라고 합니다. 계략건축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용적률 통합 적용 제도야.
대지의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결합건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491페이지 박스봅니다. 제일 위에. 자, 건축법상 결합건축 대상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결합건축 대상지는 기업권 칠 끝에 상업적 위치일 거예요. 위험번 역세권 개발구역 위치일 거예요. 기업권 중요합니다. 별표하고. 출 거죠. 정비구역 중에서 뭐죠? 주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목적의 정비구역은 결합건축 대상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보존 방식으로 합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2번 내려옵니다. 2번 신설됐어. 별표예요. 올해 신설됐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다음은 기업만 줄 거면 되겠어요. 기업권 줄 거죠. 국가 줄 거요. 박사의 기업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일 끝에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줄 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을 할 때는 동그라미 2번 다시 갑니다.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면 동그라미 1번이 뭔지 알죠? 자, 다음 중 동그라미 기업과 니은 중 한 개 해당하면 줄 것이에요. 두 번째 줄에 3개 이상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여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적으로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이면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게 결합건축이잖아. 그런데 2번 동그라미 2번 다시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을 할 때는 몇 개? 3개 이상의 대지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해서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법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신설된 거. 올해 처음으로 법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넘길까요? 492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 4번, 5번을 묶어서 별표하시면 됩니다. 있을 것이죠? 4번. 결합건축 협정에 따르는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몇 년? 30년을 한다. 미칠 것이고. 5번 내려옵니다. 결합건축 협정을 폐지합니다. 폐지하려는 경우 미칠 줄 것이고, 폐지 동그라미.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미칠 거예요. 폐지 동그라미. 폐지할 때는 줄 거죠.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로 전원이 동의해서 허가권자를 대상으로 폐지를 신고해야 돼. 폐지 신고. 네, 여기까지가 결합건축이었습니다. 특별 가로구역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온 적 없고요. 자, 넘기세요. 여기까지 이제 건축법은 기본 이론 과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하고 주택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실까요? 510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510페이지. 오셔서 510페이지 펼쳐두시고, 일단은 이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휴식해야 되니까 여기서 잠깐 휴식했다가 주택법을 510페이지 받아서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